네, 두 번째 주제에서는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이번 주제는 일단은 소집 통지를 해서 관리단 집회가 개최됐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느냐,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관리단 집회가 이제 집회가 개최되었을 경우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을 선임하려면 보통 통상결의라고 하는 거는 뭐 구분 소유자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 면적이 전체 전유 부분 면적의 과반을 넘어야 된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보통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게 구분 소유자의 과반 또는 의결권의 과반, 그러니까 면적의 과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좀 완화시키면 안 되겠느냐, 규약에 의해서 완화시키면 안 되겠냐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재인 변호사님, 이렇게 규약으로 보통결의 요건, 이제 과반수 요건을 좀 완화시키는 것은 가능한가요? 예, 뭐 지금 법률 규정상으로도 통상결의 요건을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럼 좀 문제되지 않느냐,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딱 표현하신 대로 그렇게 완화하는 내용은 규약에 들어갑니다. 그런데 규약 자체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75%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, 그렇죠. 이 요건은 강행 규정을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규약 개정 자체도 아예 75%가 아니라 뭐 과반수 정도로 하자. 이 경우에는 강행 규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규약의 규정은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그 내용은 결국 규약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규약의 설정이나 개정, 변경이라는 그 요건이 이미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통과해서 우리 관리단에서는 앞으로 관리인 선임등의 결의를 조금 더 용이하게 가자라고 결정했다면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고 합니다. 그러면 만약에 그 규약에서 참석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다, 이런 식으로 규약을 정하는 것도 가능한가요? 그래서 실제로 본 예를 보면 이제 전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결의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,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출석 인원에 대한 제한 없이 몇 명이 출석하든지 간에 실제로 출석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결의가 성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한다면 비록 규약의 어떤 개정을 위한 어떤 엄격한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를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로 1000명 정도 구분 소유자가 있는데 10명이 참석해가지고 6명이 찬성해서 1000명의 대표자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실제로 또 관리단 집회가 수집됐을 경우에 대다수 많은 경우는 실제 현장 참석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. 그래서 10%를 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, 그런 어떤 그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뭐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의사정족수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참석의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은 결의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그러한 규약의 규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관리단 집회 의결권 행사 관련해서 많이 이제 시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, 집합건물 관리단의 결의는 비밀 투표인가? 이게 왜 비밀 투표인지 여부가 문제되냐면은 관리인한테 가서 이게 투표 결과가 어떠냐라는 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리인이 이건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. 과연 이 관리단 집회 결의가 비밀 투표인지, 그리고 관리단 집회 결의가 이루어질 때 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지, 뭐 서면 결의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지, 뭐 아니면은 거수로 하는 것도 가능한지,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. 먼저 이행수 의원님, 이게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비밀 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까? 관리단 집회 결의는 비밀 투표로 할 수가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분 소유자 수로만 이렇게 투표를 한다면 뭐 비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 의결권, 지분 면적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하는지 지켜할 수밖에 없어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집합건물법은 결의 방법에 대해서도 제한하지 않아서 뭐 공개 거수 투표도 가능하고 서면 투표 용지를 통해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공개 거수 투표는 서면이 아니라 투표 결과를 좀 증빙하기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서면 투표 용지를 이용해서 투표해야
추후에 사후적으로 또 이렇게 그 증빙이 될 것 같고 사후적으로도 서면 결의를 할 때 좀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 서면 투표를 이용해서 투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거수 투표나 서면 투표나 다 가능하긴 한데 네. 가능하면은 이제 결의 성립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 서면 투표 방식을 활용하는 게 좋다는 말씀도 네. 이해하면 되겠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관리단 집회가 이제 결의가 성립돼서 맞춰지면은 결국은 이제 의사록을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의사록을 작성할 때 뭐 그냥 의사록만 딸랑 그 결의의 효력, 결의의 성립 여부만 써놓은 그 의사록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네. 의사록에 보관해야 될 때 서면 결의서라든지 아니면 위임장이라든지 네. 전자투표의 결과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첨부를 해서 보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결과적으로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의사록에 열람을 요청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이 회의 결과만 딱 나와 있는 의사록을 제공해도 되는지 이제 그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어떤가요?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은 그 관리단 집회 의사에 대해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했지만 의사록에 포함될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하지를 안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관리인 선임 신고할 때도 뭐 소관청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서면 결의서나 유입장이라든지 이런 투표한 걸 다 내놓으라 뭐 제출을 해달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소관청은 편하게 그냥 또 인터넷으로 뭐 의사록만 내면 그 대표자 신분증하고 이렇게 그 선임 신고를 또 받아주는 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아마 의사록의 그 서면 결의서나 유입장이 의사록 그 일부러 봐서 내라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의사나 이런 게 진정성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우리가 의사록을 할 때도 일단은 뭐 서면 결의나 위임장까지는 넣지 못하더라도 어느 누가 서면 결의서로 찬반 의견 또 위임장 대리 투표에서 찬반 의견 이런 것 정도는 전체적으로 의사록에 좀 들어가는 거는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은 좀 들거든요. 그래서 그렇지만 규정은 없고 그래서 판례도 우리 서면 결의서나 위임장이 의사록에 첨부되어 있다면 의사록의 일부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의사록 보관을 해야 되고 또 공개해야 된다는 의무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앞으로 좀 의사록에 포함될 내용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좀 그 법령에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. 그런 생각도 들고 서면 결의서나 위임장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좀 공개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 이제 혹시 의사록의 범위가 어디까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? 네,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. 각 구청이나 시청을 많이 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관리인 선임 신고할 때는 그럴 때 그렇죠, 다닐 그렇죠. 수 있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게 되면 구청 직원들을 만나게 되고 구청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는 각 시청의 직원들도 만나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 규정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각 지자체마다의 규정이 다 다른 구조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통일화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제 그러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분들이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이걸 규정을 만들게 되거든요.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의사록의 기준에서 이제 서면 결의서나 전자투표의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이제 포함했을 때 이제 지자체마다 별 이슈 없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법령으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시행령에서 녹여내야 되지만 이 지자체에도 사실 그런 부분이 통일화된 이런 규정 부분이 있으면은 너무 잘 좋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.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그러면은 의사록 외에도 서면 결의서, 위임장 이런 것들이 첨부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? 한 반반이었습니다. 반반이요? 이제 의사록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 전자투표나 서면결의서의 양식 모두 다 이제 이거를 첨부해야 된다. 첨부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지자체에서는 한 30% 정도는 그러한 방식의 의사록과 서면결의서의 첨부뿐만 아니라 결과 보고서의 유학 버전까지도 달라고 이제 그거가 없으면은 아예 거절하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. 네. 네,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자체 업무에서도 지금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의사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
그 업무를 할 때도 여기까지 제출하라, 의사록을 제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 지자체가 5번 정도 음. 막 거절하는 사태도 벌어지는 거예요. 왜냐면 자기네들 요건 사항이 안 맞으니까. 이거는 아마 법령 개정이 있어서 의사록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는 그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 세 번째 주제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